네, 반갑습니다. 저는 옥천초등학교 교사 김예지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었는데 더 짧게 해달라고 하셔서 네, 최대한 핵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와 교육의 만남, 융합 수업의 가능성 찾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 공유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업 설계의 배경을 총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디지털 기초소양 강화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된 이후로 7년 만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그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를 하였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기초소양 교육과 연계한 정보교육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정보 관련 교과 내용도 이제 연간 34시간 이상을 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소양으로 총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언어 소양, 두 번째는 수리 소양, 세 번째 디지털 기초 소양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컴퓨팅 사고력, 그리고 생태 전환 교육, 진로 연계 교육 등을 강조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수업 설계 배경 두 번째는 저희 학교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라고 되어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진로 목표에 대한 어떤 동기, 진로 의식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진로 관련 설문을 돌렸더니 한 반에 24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 21명 정도의 학생들이 현재 꿈이 없고 진로를 탐색할 어떤 동기나 마음조차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목표가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습에 대한 동기도 떨어지는 것이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례를 가볍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We Should Save the Earth, 그리고 시민과학자가 되어서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AI 발명품 제작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We Should Save the Earth는 제가 만든 제목은 아니고 영어 교과서의 11단원에 나와 있는 단원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 교과를 중점적으로 하고 실과와 미술, 도덕 교과를 재구성하여서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AI 발명품 개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발상 방법과 평가 방법을 적용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을 주로 프로젝트로 잡았습니다. 총 3차 시로 계획을 하였는데요. 차시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시의 주안점은 학생들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실 환경 교육은 창체나 도덕, 사회 교과, 타 교과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중점을 둔 것은 학생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그 자료에 기반해서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데 있었습니다. 활동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입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메타버스 퀴즈로 환경 문제의 종류나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전개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환경기후 포털에 접속하여서 환경오염 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교과가 주 메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찾은 어떤 환경오염 주제를 이제 영어로 표현을 바꾸어서 패들렛에 올린 후에 이제 디자인 싱킹의 단계를 적용해서 각 모듈별로 정한 환경 문제를 겪어서 피해를 입은 한 명의 페르소나를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해녀분이 해양 오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거를 한 학생이 이제 페르소나를 역할을 하여서 다른 모둠의 학생들이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페르소나인 그 인물의 입에서 이런 것들이 힘들다, 요즘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떻다라는 그런 감정, 행동, 어떤 말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다른 모든 학생들은 그 내용을 받아 적거나 정리를 하여서 공감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은 학생들이 정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How might we 기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어떻게 하면 바다 친구들을 위해서 쓰레기 섬이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관리에 초점을 두고 이제 문제를 정의한 예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차시가 끝나게 되고요. 두 번째 차시에서는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수집 및 데이터 분류 방법을 알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동기유발로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AI for Oceans라는 인공지능으로 해양 쓰레기 구분하는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언플러그드 활동으로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원리를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로는 원숭이 카드를 보고 어떤 원숭이가 공격적인 원숭이일지, 어떤 원숭이가 조금 착한 원숭이일지를 자신들만의 기준을 정해서 카드를 분류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학생들이 인공지능 학습 원리 그리고 분류 방법들을 알게 되고요. 다음 활동으로는 원클릭 AI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이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이트를 들어가면 학생들이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해양 쓰레기를 직접 분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해양 쓰레기 분류 활동을 한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두이노나 마이크로비트 같은 부품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센서를 탐색하고 발명 아이디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2차 시는 이렇게 학생들이 이런 센서를 탐색하고 그리고 AI 사이트를 경험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발명품의 아이디어를 내고 기초 도안을 그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3차 시에서는 학생들이 피지털 컴퓨팅을 활용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드는 것에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학급의 상황 따라 다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평소에 엔트리나 마이크로 키트가 있어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팅커캐드나 그냥 단순히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 관계상 화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 시까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코딩이 되는 학생들은 엔트리를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직접 발명품의 외형을 만들어보고 피드백하는 순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리면 이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이 발명가이자 시민과학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네이버나 구글 등의 사이트를 저는 최대한 활용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따지면 그런 사이트는 교육용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무방비하게 정보 노출되는 것을 제가 좀 우려했기 때문에 주로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등 안전한 사이트를 활용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수업 실행 사례는 예의 있게 말해요, polite or rude라는 주제로 영어 수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학습 목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도입, 전개, 정리 단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입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한국에서는 괜찮지만 외국에서는 무례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이 있을지 학생들이 궁금증을 가지게 한 다음에는 전개 단계에서 Written AI와 내추럴 리더, 머신러닝 포 퀴즈를 활용해서 AI 모델을 만들어서 예의 있는 표현과 좀 무례한 표현들을 직접 분류해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실제로 활용했던 학습지이고 넘어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AI, written AI를 활용해서 혹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네. 네, 그 전으로 더 돌아가 주시겠어요? 한 두 번 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학습지에 written AI에게 이제 영어로 예의 있는 표현과 예의가 없는 표현을 정리해달라고 한 다음에 이런 정리해달라고 한 다음에 학생들이 사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영어 수준 차이도 되게 클 뿐만 아니라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쉬운 단어나 문장도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일일이 다 도와줄 수가 없어서 내추럴 리더 사이트에서 발음을 확인하고 연습을 한 다음에 머신러닝 포 퀴즈 사이트로 들어가게 돼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사이트의 장점은 학생들이 로그인하지 않아도 바로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가 있어서 그런 시간을 단축한다는 큰 장점이 있고 프로젝트로 고운 말, 나쁜 말 구분하기 그리고 인식을 소리로 인식하는 것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에는 이제 배경 소음을 입력하고 예의 있는 말, 예의 없는 말을 넣어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훈련한 내용을 학생들이
이제 그 인공지능이 제대로 학습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되고, 혹시나 학생들이 예의 있는 말을 하였는데 잘못 인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돌아가서 데이터를 더 추가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실행했던 장면이고 학생들의 후기였습니다. 학생들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고 AI 도구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AI 도구를 수업에서 활용해서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수업 실행 사례는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했던 1:1 맞춤형 교육에 관한 수업 내용입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 학생들의 영어 수준 격차가 너무 크고 그리고 24명, 25명 정도의 학생들이라서 한 명 한 명씩 제가 발음을 점검하고 피드백해 주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 플랭스쿨이라는 어플이 있어서 활용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좌측은 이제 교사용 페이지이고 오른쪽이 학생들이 어플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교사가 예를 들어서 going to go라는 어구를 학생들이 처음 배울 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기를 원하면 학생들이 이제 표준 발음을 듣고 연습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의 장면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기본 어구나 문장을 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오른쪽에서 자유 스피킹 또는 교과서 본문의 내용을 읽게 되면 AI가 그 음성 내용을 텍스트화 해주고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휘나 문법 등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학습자 반응들이었고 이제 1분 남았다고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리 운영 사례인데요. 저는 작년에 발명 동아리, 올해는 발명과 창업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이제 어제 부산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에 나갔던 한 팀의 사례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 보이스피싱을 AI로 시뮬레이션해서 훈련할 수 있는 앱을 만들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코딩 없이 앱 인벤터나 다양한 그런 데 만드는 것도 너무 어렵다고 학생들이 하여서 검색을 하다 보니 Firebase Studio라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도 앱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어서 학생들과 함께 이제 AI 시뮬레이션 보이스피싱 훈련 앱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발명과 창업 또 동아리를 하고 AI 도구를 활용하면서 아이디어가 실현되니까 되게 재미도 느끼고 자연스럽게 진로 탐색과도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였고요. 정리를 하면서 처음에는 AI를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많이 조금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끼기도 했지만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면서 AI의 장점들을 수업에 녹이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학생들의 진로 탐색 그리고 학습자 맞춤형 수업 설계에 조금 더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학생들의 미래 교육 방향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